반갑습니다. 원빈입니다. 붓다의 마음을 세상에 전하다. 붓다스쿨 촉독 시간입니다. 오늘은 명상에 답이 있다. 두 번째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뇌파의 종류. 명상은 세타파를 발생시켜 인지 기능을 높여주는 것 외에도 신체적 실행 능력을 탁월하게 발휘할 수 있도록 해준다. 운동 경기에서 대기록을 수립한 사람들은 경기 도중 명상과 비슷한 무념무상의 상태에 이른다고 한다. 즉, 쇠타파가 발생해 고통, 피로감, 실패에 대한 공포감 등 온갖 생각이 사라지고 최고 경지의 쾌감만이 뒤따른다고 한다. 최근에는 기능적 자기공명 영상장치 fMRI가 활용되면서 명상이나 이완 또는 일반적 휴식 상태에서 일어나는 두뇌 활동의 실체를 실시간으로 밝힐 수 있게 됐다. 즉, 기능적 자기공명 영상은 특정한 순간 뇌의 여러 부위로 혈액이 흘러가는 모습을 정확하게 보여줌으로써 순간순간 뇌의 어느 부위가 활동하고 있는지를 알아볼 수 있게 해준다. 이 기능적 자기공명 영상장치라고 하는 fMRI 기술이 발전을 하고 더불어서 뇌파를 측정하고 분석하는 기술들이 발전을 하고 이 둘이 어우러진다면 하나는 전기적 신호로서 두뇌의 상태를 알 수 있고 다른 하나는 물리적으로 혈액이 어느 부위로 많이 흘러들어가는지 그래서 어느 뇌의 부분이 활성화되는지를 서로 함께 메타 분석을 할 수 있게 된다면 조금 더 명료하게 정신의 상태가 어떤 특징으로 변화하는지에 대한 추적 조사가 가능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지금 이미 그런 결과들이 학계에는 축적이 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는데요. 명상을 할 때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에 대해서 이런 이 관찰 기술을 바탕으로 해서 이런 지표들을 바탕으로 해서 학계에 매년 1200편에 해당되는 논문들이 제출되고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본문 조금 더 읽어볼게요. 미국 하버드 의대 내과 허버트 벤슨 박사팀은 만트라 명상과 같은 집중 명상 할 때 나타나는 안정과 활성이라는 심리적으로 서로 모순되는 상태가 어떻게 뇌 속에서 일어나는가를 기능적 자기공명 영상을 통해 밝혔다. 집중 명상이란 특정한 대상에 정신을 집중한 채 수행하는 명상법이다. 호흡 명상, 만트라 명상이 여기에 속한다. 안정과 활성 명상은 명상 도중 통찰이 일어날 때 더욱 도드라진다. 과거부터 지속해오던 정신적 또는 정서적 타성이 깨지는 순간, 즉 브레이크아웃이 일어나는 순간 촉발된다는 것이다. 집중 명상으로 통찰에 이를 때 나타나는 기능적 자기공명 영상 데이터를 분석해보면 뇌의 전반적인 활동성은 줄어들지만 혈압, 심장박동, 호흡의 조정과 관련된 뇌 부위의 활동성과 주의집중, 공간-시간 개념이나 의사결정과 관련이 있는 뇌 부위의 활동성은 오히려 증가한다. 현대인들은 대부분 무엇인가에 집중한다고 할 때 노력기제를 씁니다. 노력기제는 몸과 마음의 긴장을 불러일으킵니다. 그리고 그렇게 긴장과 이완의 균형이 깨진 상태에서는 우리가 자율신경이 무너지는 것뿐만이 아니라 마음에서 긴장 상태에서 일어나는 다양한 번뇌와 걱정들이 많아집니다. 쉽게 말하면 생각에 사로잡히고 생각이 많아지는 거죠. 명상을 한다라고 하는 것은 이렇게 긴장된 집중을 쓰는 것이 아니라
이완된 집중을 쓰는 것이 특징입니다. 이런 이완된 집중을 활용할 때 자기 공명 영상 데이터가 어떻게 나오는지, 뇌파가 어떻게 나오는지 이런 부분들을 지금 이 책에서는 설명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본문 좀 더 소개할게요. 이처럼 명상하는 동안 평소 머리를 아프게 해오던 난제가 풀리는 통찰적 상황, 브레이크아웃이 일어나면 대부분의 뇌 부위 활동은 줄어들지만 잡념이 줄어든다는 뜻, 주의나 각성을 담당하는 특정 뇌 부위나 평화와 이완감을 담당하는 뇌 부위의 활성은 오히려 증가하므로 안정과 활동이란 모순적 상황이 동시에 일어난다. 이는 선에서 언급하는 성성적적의 상태를 신경과학적으로 입증한 것이라 할 수 있을 것이다. 많은 분들이 이완된 집중을 쓴다, 이완과 긴장을 적절하게 조율한다, 성성하면서 적적하다 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잘 구분을 못 하시는 것 같은데, 이완되었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마음을 집중해야 되는 대상 외의 나머지 모든 걱정과 생각, 번뇌들이 줄어들었다라는 뜻이고요. 거기에 힘을 쓰지 않으니까 성성하다라고 하는 것은 긴장을 써야 되는 집중점에만 초점을 맞춰서 긴장을 쓰고 있다라는 뜻입니다. 그것이 자기 공명 장치에서는 필요 없는 부위에서의 활동은 줄어들고 꼭 필요한 초점이 되는 부위에서의 활동은 오히려 더 늘어나는 이런 모습들을 보여준다 라고 하는 것으로 지금 언급이 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본문 조금 더 소개할게요. 우뇌에서 좌뇌로 사람들이 불안이나 분노, 우울과 같은 불쾌한 감정을 느낄 때 활성화되는 뇌 부위는 변연계의 편도체와 우측 전전두 피질, 오른쪽 이마 부위의 뇌피질이다. 이와는 반대로 낙천적이고 열정에 차 있고 기력이 넘치는 긍정적 감정 상태에 있을 때는 편도체는 활동이 줄어들고 좌측 전전두 피질은 활기를 띠게 된다. 미국 위스콘신대의 리처드 데이비슨 박사는 평상시 좌우 전전두 피질 사이의 활동성 차이를 비교하면 개인의 기분 상태를 쉽게 알아볼 수 있다고 주장한다. 다시 말해, 오른쪽 전전두 피질이 활발해지면 불행하거나 고민이 많고 왼쪽 전전두 피질의 활동이 활발해지면 행복해지고 열정에 찬다는 것이다. 극단적으로 오른쪽 전전두 피질 쪽으로 활동성이 기울어져 있는 사람은 임상적으로 우울이나 불안 장애를 보인다. 우리가 상식적으로 알고 있는 좌뇌, 우뇌 이런 특징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좌뇌형인가 우뇌형인가 이런 것들을 고정적으로 정할 수는 없고요. 사람이 컨디션이나 상황 따라 좌뇌 우위, 우뇌 우위의 뇌 활동이 지속적으로 변화하는데요. 중요한 건 균형입니다. 한쪽으로 극단적으로 치우쳐 있을 때 우리는 행복보다는 불행을 경험할 수 있다. 그래서 이 명상이라고 하는 것은 좌뇌와 우뇌의 균형을 맞춰주는 역할을 할 수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본문 계속 읽을게요. 데이비드슨 박사는 1만에서 5만 5천 시간 명상 수행을 해온 티베트 승려 175명을 대상으로 기능적 자기 공명 영상을 촬영한 결과 한 사람의 예외도 없이 좌측 전전두엽의 활동이 우측 전전두엽에 비해 우세함을 발견했다. 이처럼 오래 명상 수행을 하면 뇌의 활동을 좌측 전전두엽 우세로 바꿔놓아
행복한 마음의 세계로 인도한다. 보통 사람들도 명상을 하면 좌측 전전두엽의 기능이 우세해지고 우울감이 행복감으로 바뀐다는 연구 결과가 있다. 미국 매사추세츠 종합병원 사라라자 박사팀은 법관과 언론인 등 지식인을 대상으로 하루 40분씩, 짧게는 2달, 길게는 1년 정도 명상을 하게 했다. 그 결과 이들은 스트레스가 감소돼 기분이 좋아지고 사고가 명료해졌다고 대답했다. 또 어려운 상황에 놓여도 흔들리지 않고 주의 초점을 잘 유지할 수 있었다고도 했는데, 흥미롭게도 기능적 자기공명 영상으로 조사한 결과 자비심과 행복감을 담당하는 뇌 부위의 두께가 0.1에서 0.2mm 더 두꺼워진 것으로 나타났다. 명상으로 뇌의 구조까지 바뀐 것이다. 명상의 이익을 이야기할 때 현대인들에게 대표적으로 언급되는 것이 스트레스의 소화입니다. 그런데 스트레스를 소화시키는 것뿐만이 아니라 이렇게 좌뇌와 우뇌의 균형을 맞춰주고 뇌파를 변화시키고 그리고 물리적으로 두뇌의 구조까지 변화시킬 수 있다라고 하는 것들을 언급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마음을 중요시 여기는 사람이 있고요. 두뇌를 중요시 여기는 사람이 있습니다. 유물론자들은 당연히 두뇌를 훨씬 더 중요시 여길 것입니다. 무엇을 더 중요시 여기건 상관없이 명상은 마음을 바꿉니다. 그리고 유물론자들에게는 명상은 두뇌를 분명하게 변화시킨다라고 하는 이런 증거들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두뇌를 놓고 보더라도 몸과 마음의 총사령부에 해당이 되고, 마음을 놓고 본다면 모든 경험의 본질이 되는 마음의 질 자체가 좋아지는 것은 당연히 삶의 전반에 큰 이익이 됩니다. 두뇌가 최적화되고 개발되는 것은 당연히 몸과 마음을 활용하는 능력을 전반적으로 키웁니다. 이렇게 두뇌의 변화가 그리고 마음의 변화가 명상을 통해 이루어진다라고 하는 것을 기억하시고 명상 수행에 임하시면 좋겠습니다. 마무리할게요. 붓다의 마음을 세상에 전하다. 붓다스쿨 쪽독 시간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